대부분 뭔가 평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남궁민의 명대사가 있어요. 그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고. 안녕하십니까, 성씨입니다. 오늘은 업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네오플의 파업이에요. 네오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넥슨의 자회사 중에 하나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아무튼 이 네오플이 7월 8일 날부터 파업을 진행을 했고, 게임업계의 첫 파업이라고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에 웹젠이라고 이제 뮤 만드는 회사에서 파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파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기사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던전 앤 파이터가 국내는 물론이고 이게 중국에서도 되게 크게 흥행을 한 게임이고, 이게 최근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매출이랑 영업이익만 봐도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7,500억, 2023년도에는 한 6,700억, 그리고 작년에 2024년도에는 이제 9,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만든 매출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 네오플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불투명한 성과 분배에 불씨가 있었고, 또 이제 처우적인 문제, 그리고 이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이제 자회사로 네오플이 포함해갖고 여러 자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네오플이 가장 큰 돈을 벌고 있어요. 넥슨 코리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제 2024년만 영업이익만 봐도 넥슨 코리아가 약 3,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네오플이 한 9,800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을 정도로 넥슨 그룹사의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네오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봉 협상이 모든 계열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뭐 회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계열사끼리는 뭐 내부 전배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만 또 크게 뭔가 인상폭을 주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 문제는 원래는 이제 오픈 후에 2년 동안 영업이익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한대요, 넥슨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중국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출시 후에 협의가 없이 20%로 줄어들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불씨가 터진 것 같고, 그래갖고 뭐 앞서 말한 이런 연봉 상승률의 문제라든가 이 중국 오픈 후에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갖고 노조 측에서는 이제 PS 4%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 분배를 매년 4%씩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파업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익 분배 4%는 2019년부터 계속 이제 요구를 해왔던 거고, 이게 앞서 말했던 뭐 처우와 성과금 감소 같은 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파업이 시작이 되었고, 뭐 제가 뭐 네오플 파업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 할 주제도 안 되는데, 파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보이는 거는 네오플의 평균 야근 시간이 이제 1일 평균 44분이다. 하루에 한 44분 야근한다. 니네 야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거랑 네오플의 임직원 연봉이 평균 2.2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도 업계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대부분 뭔가 평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그 남궁민의 명대사가 있어요. 그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1985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의 졸업생들이 초봉이 평균 1.1억이래요. 그때 당시에, 그 85년도면 40년 전이잖아. 그때 1.1억이면 지금 한 10억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때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기 때문이래. 그 마이클 조던의 그 연봉이 포함이 되면서 모든
그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1.1억이 됐다라는 거지. 그렇듯이 대부분 이렇게 평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작이 쉽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에 말한 평균의 44분은 사실일 거예요. 그 44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오플 직원이 한 1,500명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1,500명 정도면은 실제 개발팀의 인원과 그 지원 부서의 비율로 보면은 한 500명 가까이는 개발팀이 아닐 거예요. 지원 부서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지원 부서도 야근을 하죠. 근데 이 지원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이 아니고서는 개발팀이 야근을 하는 만큼은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개발팀도 1년 12달 야근을 할 수는 없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개발의 순서상 보통 기획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기획자들의 야근이 조금 줄어들면서 아트랑 프로그래머들이 야근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QA, 그 다음에 운영 순으로 이제 아마 야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기획자들이 뭐 기획서를 쓰고 뭐 킥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하면서 업무 시간이 제일 많았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킥오프가 되고 난 시점부터 아트랑 프로그래머들의 일이 제일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QA가 붙으면서 QA들의 업무 시간이 많아지고, 업데이트 전후로 해서는 운영팀들의 야근이 많아지고,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한 44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각 직군마다 한 달에 한 2, 3주씩은 거의 한 4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4시간 야근을 하잖아? 그러면 또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빠져요. 물론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44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이 2.2억이다. 여기도 평균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평균 연봉이 2.2억이면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업계 사람들이 크래프톤을 1항이라고 하지 않죠. 아마 대부분의 게임 업계 사람들이 네오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평균 2.2억이 2024년도에 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영업이익에서 20%가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면서 한 번 발생을 하긴 했대요. 한 번 평균 2.2억이 지급이 된 거는 팩트고, 이 숨기고 싶은 거는 2024년 단 한 번이라는 거지. 물론 뭐 2.2억이 아니어도 네오플이 좋은 회사긴 해요. 저도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고. 근데 아무래도 네오플의 특성상 그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그 사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쇄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연봉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노조의 입장에서는 경영진 3명이 275억을 가져갔다라고 엄프를 많이들 하는데, 이게 엄프는 아니지. 275억을 가져간 건 팩트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이렇게 적냐에 대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반대로 이제 액수를 떠나서 이제 뭐 액수가 많냐 적냐는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급자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무자보다는 파트장이 더 많이 가져가고, 파트장보다는 팀장이, 팀장보다는 실장이, 실장보다는 뭐 본부장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보상은 적고 책임은 많아갖고 관리자들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재무층들은 더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 또래가 되시는 분들마저도 실무를 하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관리자를 하게 되면은 뭔가 여러 가지 책임의 이슈들 때문에 내가 더 빨리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관리자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더 상위 관리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대표는 더 많이 보상을 가져가야 이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자꾸 책임을 지려는 자리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또 이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월급쟁이지만서도 더 상위 관리자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크게 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다 보니까는 조금 사측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만, 저 역시 이제 월급을 타는 게임업계 직장인으로서 저는 이번 파업으로 전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파업을 하는 노조 측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업계를 되게 견인을 해 나가는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파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업계인들이 이 파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또 업계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는 더 좋은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기대를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